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텔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외부 파운드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관을 드러냈습니다. 이 핵심부터 얘기하면 알짜배기 칩은 삼성 TSMC 그 어디에도 맡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인텔 경영의 키를 질 새 CEO 팻 겔싱의 발언으로 7나노 칩을 2023년 인텔 내부에서 양산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겔싱어는 여기에 더해서 공정 기술 분야에서 인텔이 선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인텔이 정말 이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할 단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인텔이 CPU 등 핵심 칩을 맡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텔이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 판단이었고 결과론적으로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방송에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텔의 칩 공정 개발과 관련한 진척 상황과 이에 대한 인텔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텔의 그 미세 공정 제조 기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보면 인텔이 미세공정 개발에 진척이 있으며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은 곧 나갈 CEO인 밥 스완과 이 다음 달 공식 취임하는 겔싱어가 동시에 발언을 했습니다. 무게중심은 겔싱어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겔싱어의 발언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인텔이 7나노 개발에 자신을 얻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겔싱어 발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딱 두 문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인텔 내부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과 인텔이 만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 폭을 고려했을 때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한 외부 파운드리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먼저 2023년 제품의 대부분을 인텔 내부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이 특정 공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7나노 칩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내부에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2023년은 인텔이 7나노 공정 칩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시기입니다. 인텔의 7나노는 삼성 TSMC 5나노보다 낮고 이 4나노와 엇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고부가 가치 칩인 첨단 칩을 외부 파운드리에 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밥스완의 7나노 공정과 관련한 언급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이 밥스완은 그 7나노에서 발생한 결함을 해결했으며 2023년 로드맵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7나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조 공정 개발에 성과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사실 최근 TSMC가 올해 3나노, 4나노 등에 총 28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을 투자하고 애리조나에 5나노 공장을 짓고 또 대만 바오산에 4나노 공장 설립을 올해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TSMC가 인텔의 5나노 CPU, 3나노 CPU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난무했었습니다. 실제 최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인텔이 올 하반기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CPU를 양산하고 내년 하반기 3나노 공정에서 프로세서를 양산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텔의 발표로 이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텔이 칩 공정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뜻하지 않은 난간에 다시 부딪혀서 외부 파운드리를 찾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겔싱의 이날 발표가 인텔의 종합적인 공정 개발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외부 파운드리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칩을 맡기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겔싱어는 향후 외부 파운드리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칩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 제품 포트폴리오의 폭을 감안했을 때 외부 파운드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의역해보면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는 칩은 첨단 칩, 핵심 칩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도 별 부담이 없는 그런 칩만을 맡기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이미 인텔은 현재 전체 칩의 15에서 20%를 TSMC 등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혀 외주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령 TSMC는 일부 그래픽 프로세서, 모뎀, AI 가속기 및 기타 주변 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텔이 인수했던 FPGA 업체 알테라 칩도 현재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활용해 만드는 칩의 가지수를 늘려갈 것임을 이번에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 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핵심 칩에는 14나노, 10나노와 같은 현재 주력 CPU를 포함해서 7나노 이하,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3나노 CPU와 같은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날 그 세미 에큐리트란 매체에 나왔다는 PC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 정도가 넌 CPU 제품으로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에 맡길 만한 칩으로 보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통신칩 일종인 5G 기주국용 SoC 등은 외주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GPU 같은 경우도 지금 핵심 칩, 첨단 GPU 같은 경우는 맡기지 않고 좀 한물간 칩, 성숙 노드에서 만드는 GPU 정도만 외부에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 차원에서 정리하면 인텔은 현재 단계로서는 제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텔이 AMD, 엔비디아, 애플 등 경쟁사와 다른 점은 그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최대 강점을 접을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삼성 TSMC의 5나노, 4나노와 비슷한 7나노 공정 개발도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인텔 입장에서는 앞으로 2023년까지 3년간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2년 수개월 안에 7나노 양산에 차질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조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인텔은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잘 안 된다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던 인텔의 긍정적 뉘앙스는 무의로 돌아갈 여지도 있습니다. 이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아예 안 됐는데요. 인텔이 겔싱어 대표 복귀와 함께 또 다른 최고 인재가 다시 인텔로 복귀했는데요. 바로 글렌 힌튼이라는 인물입니다. 힌튼은 인텔에서 34년간 근무했습니다. 8개 C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그 1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실력파 엔지니어인데요. 펜티엄4 CPU 개발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3년간 인텔을 떠났다가 이번에 겔싱어 복귀와 함께 인텔에 합류했습니다. 인텔이 얼마나 제조 역량 업그레이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인텔이 결국 2023년이 되기 전인 2021년, 올해와 내년인 2022년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AMD가 내년인 2022년께 그 5나노 CPU로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사태가 된다면 임시방편으로 인텔이 TSMC나 삼성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텔 발표만 놓고 보면 인텔이 빠르면 2023년 전인 2022년 말에도 하반기에도 삼성 TSMC 5나노보다 낫다는 7나노 공정을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핵심 칩을 잠시라도 외부에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AMD가 5나노 CPU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인텔의 7나노 공정 개발은 늦춰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인 2022년 인텔이 진짜 외통수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2월 15일 공개되는 더 자세한 외부 파운드리 로드맵과 제조 공정 개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